포로가 안 생긴다라는 건 이거는 그 부인호 시체는 나오지 않았어요. 살았든 죽었든 소식 좀 듣게 해달라고. 지난 4월 7일 서울대 전 교수는 베트남 전쟁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93년 베트남에 학술 연구차 갔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사진 한 장. 남조선이거든. 아, 남조선 군인 포로라는 그런 제목이고. 하노이 군사박물관에서 월맹군의 승전 상황을 선조하는 사진들 속에 전시돼 있었다는 사진 한 장. 거기에 분명 남조선, 즉 한국군 포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이건 남조선 군의 포로라고 베트남 정부의 입장으로 밝혀진 것이고, 그럼 우리 정부가 이걸 이 사진을 최소한도 갖고, 자 그럼 여기 있는 포로들 신병 인도해라. 그게 도리지. 그게 해야 될 일이고, 응당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해야 돼. 그러나 지난 64년 31만 명의 국군을 파병한 이래 5천여 명의 전사자만 발생했을 뿐 돌아오지 않은 포로는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보병과 해병대가 육상 전투를 벌였고, 그것도 31만 명이 19,000년 가서 전투를 했는데 포로 실종자가 없다는 것은 이거는 세계 전사에서 웃음거리가 될 얘기죠. 물론 이 사진이 연출된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연출이라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막 전투하는 과정에 포로 잡았다고 거기에 탁 사진사가 종군 기자나 뭐 사진사 나가서 찍을 수도 있지만은 이미 포로로 잡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이 선전용으로 이렇게 찍었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난 95년 이 사진이 박물관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진 속 포로가 한국군이 맞는지, 그리고 왜 박물관에서 사라지게 됐는지 알아보기 위해 하노이의 박물관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미국에 맞서 치른 8년간의 전쟁 기록과 전시물들, 그리고 북한군이 베트남전에 참여했음을 알게 해주는 물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군 관련해서는 당시 참전부대와 주둔 지역을 소개하는 몇 개의 물건들이 전시돼 있을 뿐, 전 교수 말대로 박물관 어디에도 한국군 포로를 잡은 장면이라는 제목의 사진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Ở phòng này thì không thấy có. Phòng này không có. Chị cũng chưa bao giờ thấy cái này. Cái này Ở phòng này thì tôi nhìn thấy, còn các phòng khác thì không biết, tôi hỏi xem. phòng này thì không có. 박물관 직원들에게 물어봤으나 같은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Sao chị biết cái này? Tại vì mọi người vừa gọi điện cho em hỏi rồi, không có. 네. 이미 누가 연락했어요. 누구도 사진에 관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사전에 인터뷰 요청을 하고 찾아간 박물관 관계자 역시 갑자기 태도를 바꿔 만나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뭐래요? 국방참모부에서 허가 없이는
만나는 걸 좀 느껴야겠어요. 더구나. 우리는 사진과 관련해 우리 정부 측의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사진이 있었던 걸 보고서요. 네네. 도대체 이게 이런 일이 정말 있었던 건지 그때 당시에 저희가 진위를 네. 밝혀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베트남 당국에다가. 그러면서 확인을 해보겠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네. 진위는 확인을 못 해주고 그 네. 사람들 안 해주고 그냥 그 사진을 알아서 철거를 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없애달라고 요청한 건 아니고 예. 우선 사실 확인부터 해보는 상황에서 예. 결과가 나오지 않고 베트남 사람이 사진 철거했던 겁니다. 남조선 포로를 잡은 장면이라고 하는 한 장의 사진. 이 사진 속 포로들의 모습을 보면 방탄조끼에 짧게 깎은 머리로 당시 한국군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사진 속 포로가 진짜 한국군이 맞다면 3명 이상의 한국군 포로가 존재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정부의 태도입니다. 10여 년 전 하노이 박물관에 진위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단 한 번의 요청을 끝으로 지금까지 진상 파악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국립현충원에서 만난 베트남전 당시 맹호부대원이었던 참전 군인들. 이들이 우리를 안내한 곳은 비석조차 세워지지 않은 빈 무덤 자리였습니다. 앙케 전투 때 이 친구가 그 당시 헬기병이었어요. 정운수비가 헬기병인데 이 헬기병이 그 전사해가지고 한 그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이제 누군가가 여기 부인호 자리였다. 72년 4월에 안케 전투 희생자 묘역. 날짜별로 희생자를 모셔놓은 이곳에 자신들의 전후 부인호 일병의 묘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빈 무덤 자리를 부일병의 자리라고 믿게 된 데에는 다른 까닭이 있다고 합니다. 시신을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실종으로 그 전우들은 알고 있었고 실종된 전우가 2년 후에 월남이 폐망하고 나서 포로 송환 때 다시 돌아오지 않았느냐 그런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비석이 없어진 것이다. 부일병이 실종되었다고 믿는 전우들. 여기 비석이 없어진 이유는 부일병이 살아 돌아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보십시오. 다른 데 이거 와서 뭐 잡힙니까 이게? 아무리 파도? 실제로 그곳에는 무덤을 파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빈 무덤 자리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다른 자리도 막 와서 보면은 전부. 그 원래 그 자리에 누군가 있긴 있었었다는 건가요? 일단은 누군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구였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국립묘지엔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은 부인호 일병.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그러나 확인 결과 부인호 일병은 전사 처리되어 있었고 계급은 하사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맹호부대 소속이었던 간기론 씨. 그는 부일병의 전사 처리에 대해 강한 의심을 보였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절대 전사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강 씨로부터 부일병의 실종 당시 상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전체적인 위치로 봐서는 이 정도 지점 정도 갔었는데 여기서 총탄이 계속 날아오는 거예요. 식탄이 날아오고 하니까 부인호 일병이 그 우리가 파놓은 방어 호수로 들어갔다. 그리고 철수하면서 그 철수하는 얘기를 못 듣고 결국은 거기서 실종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트남전 최대의 격전지라 불리우는 안케 전투. 정찰 임무를 띠고 맨 앞서 나가던 부일병. 월맹군의 기습 공격이 시작되자 미처 피하지 못한 채 혼자 적지에 남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로 그 모든 그 시체를 갖다가 우리 소대원들이 다 그 수거를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 그 부인의 시체는 찾지를 못했거든요. 부인호가 죽음 때문에 내가 그 영양 담당 그 시신 그 처리하는 데를 지원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직접 제가 막 그 영양들을 씻고 다 이제 다 하고 이제 그 과정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에 대해 또 다른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맹호부대 소속이었던 박태균 씨, 부일병의 사진이 찍힌 북한군 전단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인가 그 삐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삐라에 보니까 따야 나쁘다고 동료 전우를 사진에다 팽개쳐놓고 저들끼리 도망갔다 이런 식으로 뿌린 거예요. 그 사진하고. 누구 사진이? 그래서 부인호 사진. 그러니까 확 나가잖아요. 그렇다면 부일병은 적에게 생포된 채 살아 있었다는 이야기. 그런데 당시의 전투 기록에는 부일병이 적에게 생포된 지 2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당시 중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군복 입은 거 시체를 우리가 가져왔거든. 찾아가지고 왔거든. 시체를 확인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얼굴은 이제 부인호라고 이제 명찰도 있고 군번줄도 있으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것을 후송시켰으니까. 근데 왜 이 당시에는 그러면 여기는 이거 쓰신 거에는 생포됐다고 처음에는 쓰셨었네요? 내가 요것도 내가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예. 이게 생포인지 사살인지 참 애매한데, 만약 생포돼서 포로로 갔다면은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지금쯤은 벌써. 거의 자유화되고 그러는데, 이 부인은 안 나타나거든요. 당시 부인호 일병의 시신은 확인했지만 적에 대해 생포됐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시체는 그럼 어디서 발견이 됐나요? 그 638번지에서 발견이 돼갖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당시. 직접? 네. 군번지라고요? 명찰이 군번지 있으니까 이제 소대장이 보고 와서 하는데, 그 군번하고 명찰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부인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체를 관리한 거죠, 그 당시. 소대장이 발견해가지고 보고를 한 거네요. 그렇죠. 군번하고 전투 와중에서 전방지에서 발견이 됐다. 예. 그래서 그 후송한다. 그래갖고 이제 그 군복하고 이거 그럼 이제 시체를 가져온 거죠. 그러면 중대장님께서 직접 보신 건 아니고요? 그것이 내 전투 중에 이제 시체 확인할 일이 없고 이제 결국 그는 보고만 들었을 뿐 직접 부인호 일병의 시신을 확인한 것은 소대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것이 확인될 때까지는 최소한 실종자가 있었다는 거로 보고가 돼 있었겠네요. 그 당시에 내가 실종자라 보고 있는지 전사자라 보고 있는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사자라 보고 있을 겁니다. 전사자로? 네. 군대에서 실종했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죽고 사는 거지. 우리는 부일병의 시신을 확인했다는 당시 소대장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시신을 확인하셨어요? 부인호 시신을요? 직접? 그것만 여쭤볼게요. 그럼 부인호 일병 시신을 직접 확인을 하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부일병의 가족들은 그의 군번줄과 유해를 받았던 것일까? 우리는 부일병의 가족을 만나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당시에 전사 통지 받고 유해를 받은 건가요? 아니면 유품을 받은 건가요? 유해를 받은 거지, 유해를. 유해를요? 그게 단지 온 것 같아? 6월이? 단지요? 그럼 6월이라는 네. 6월이 왔나? 그런데 부일병의 유가족들은 그의 유골을 국립묘지가 아닌 제주도 고향 땅에 묻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친척들의 도움으로 그의 무덤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육군 하사 부인호의 묘라고 새겨진 비석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한 지 2개월 만에 전사 처리되어 고향에 묻혔다는 그의 유골. 만약 시신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전우들의 주장이 맞는다면 이곳에 묻힌 유골은 과연 누구의 것일까? 국방부는 부일병의 시신은 군의관의 검안까지 거쳐 확인되었다고 공식 답변했습니다.
그 군의관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기억도 못할 뿐더러 그 사람은 또 부인호라는 사람을 한 사람을 또 별도로 기억할 리도 없죠. 우리 소대원이고 우리가 알지.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시절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그때 나오지 않았다는 거지. 제주도 고향 땅에 묻힌 부인호 일병의 유골은 과연 누구의 것일까요? 우리는 보다 명확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싶었지만 아들을 아직도 가슴에 묻고 사신다는 어머니께서 충격을 받을까 걱정하는 가족들의 반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우들이 부인호 일병의 자리라고 믿었던 그 비무덤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최근 공개된 베트남 전쟁 포로 및 실종자 소환이라는 제목의 미공개 외교부 문서에서 우리는 이것을 토대로 이 의문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최초로 공개된 외무부의 미공개 문서인 베트남 전쟁 포로 및 실종자 송환 파일. 73년 3월의 문서를 보면 국방부와 외무부가 무척 당황한 사건이 벌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64년부터 8년 동안에 걸쳐 참전했던 주월 한국사령부는 이미 베트남에서 철군한 상태였고 이세호 주월 사령관은 귀국보고에서 3,800여 명의 전사자만 발생했을 뿐 단 한 명의 포로나 실종자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월남에서 전사를 한 사람은 그때 통계로서는 내가 볼 때는 3,843명인가 뭐 이제 그랬고 또 부상자가 한 8,000명 정도. 나는 포로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어. 그런데 3월 22일 베트콩 측이 한국군 포로 한 명을 석방할 것이라고 통보해온 것입니다. 포로가 없다던 정부로서는 난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신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당황한 정부. 어렵게 파악한 포로의 인적사항은 준이 인정철. 그러나 3월 27일 석방 포로를 인수한 뒤에야 비로소 진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유종철 씨였습니다. 맹호 기갑 연대원으로 부인호 일병과 함께 안케 전투에 참전했던 유종철 씨. 638고지 안케베스 작전했습니다. 거기에서 가가지고 작전 도중에 제일 처음에는 이제 팔에 먼저 맞은 거지. 총을? 예, 팔에 맞고 그 다음에 가슴에 맞고 팔과 총을 맞았을 때 의식을 잃은 거지요. 의식을 잃어가지고 깨보니까 그 월맹군 야전병원이었지. 아, 팔에. 이게 무슨 자국이라고요? 총 맞은 자리. 정부가 포로 문제에 무관심한 동안 포로로 끌려간 유종철 씨는 11개월, 약 330일 동안 온갖 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여기다가 나무 이래가지고 홈을 파가지고 바로 탁 주는 거 아니십니까? 족쇄같이? 족쇄, 그 시계면 족쇄, 그래가지고 손을 딱 양쪽으로 묶어놓고 이제 치마 끝에 빗물 다 뜯어지고 딱 맞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잠을 안 주고 고문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나 정부는 시신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종철 씨를 바로 전사 처리해버린 것입니다. 뭐 왔으니까 동작도 무덤에 묻히는 거 아닙니까? 유골이 안 오면 어떻게 처리를 되겠습니까? 그때 가족분들이 유해를 받았답니까? 네, 받았지. 그럼 그건 누구 유해입니까? 그거 저거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 의해 전사 처리된 유 씨. 그의 호적에는 부활이라는 전대미문의 문구가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전우들이 부일병의 자리라고 믿었던 무덤의 원래 주인 역시 바로 유종철 씨였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유 씨의 유골이라며 가족들에게 전해줬던 유골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서로 책임 소재를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국방외무 양부는 실종자 문제의 업무 한계를 둘러싸고
상반된 주장만 내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당시 국방부는 65년부터 73년까지 7명의 실종 한국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종자나 포로가 있다라는 얘기는 보고 받으신 적 없으세요? 없어. 실제로 국방부에서 실종자 명단이라고 7명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이 내용은 직접 보고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야. 난 공무주 나왔는지도 모르겠어. 한 번도 난 도저히 이름 같은 건 뜯어본 일도 없어. 최시구, 김시구 간에 말이야. 외무부 역시 국방부의 보고를 받고 실종자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73년? 예. 없어. 그런 거 없어. 야, 뭔가 잘못된 게 이거. 외무부에. 그럼 한 번도 실종자 명단을 받아 없어요. 전혀 그런 거 없다고. 예. 내가 지금 친구한테 물어보잖아. 13년에 그런 거 없었다고. 예. 내가 있는 동안에 그런 거 전혀 없었어. 그런 거 있으면 내가 기억을 하죠. 이후 정부 문서에는 실종자 문제에 대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가 인정한 실종자는 여기에 한두 명 더해진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서에 나와 있는 실종자가 전부였을까? 우리는 베트남 취재 과정에서 한국군을 포로로 잡았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케 전투 당시 메모부대와 싸웠던 월맹군 4군단 부대장이었던 Luyện Ban Hong Sĩ. Thế thì khi cái toán lính Hàn Quốc này vào đấy, thì hai bên chiến đấu với nhau. Và lúc đó thì anh em chúng tôi có bắt được 2 người.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살아남은 한 명의 한국군 포로를 정책 선전 담당자에게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미리 가서 cũng tìm mọi cách để từ chết thôi chứ không chịu để bắt. Tức là tự sát bằng cách nào? Tự sát thì nghe anh em họ nói là họ cắn lưỡi là chết. Là một người là tự sát. Một người tự sát. Còn một người nữa thì chúng tôi đưa về được phía sau. Vì trong chiến đấu thì chúng tôi có một cái bộ phận riêng để mà khai thác tù binh á. Chứ chúng tôi nghĩa là anh em chiến sĩ dưới bắt được tù binh thì giao về cho bộ phận đó. Rồi bộ phận đó làm việc xong thì bắt đầu lại giao cho cấp trên. Cho nên chúng tôi cũng không có gặp được. Tôi cũng nghe nói thôi. Là đơn vị tôi đánh với hơn 2 đại đội năm đầu tiên. 2 đại đội năm đầu tiên. Và chúng tôi đánh xong rồi thì là chúng tôi rút. Thì riêng trận này ấy, là chúng tôi ấy, là bắt được 5 lính năm đầu tiên. Nhưng mà nói thật là thời kỳ đó chúng tôi rất 베트남 중부 호이안 근처의 시골 마을. 해병대가 옛날에 주둔했던 이병소, 지금 현재 이병소가 남아있잖아요. 이거요? 네, 이게 이병소고. 이게 정문이에요. 해병대 제3대대 본부가 주둔했다는 이곳. 당시 13살의 어린아이였다는 마을 사람은 한국군의 주둔 상황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967년, 67년, 73년까지 얘가 있었다, 그 소리. 그리고 잠시 후 그는 우리를 마을 근처 무덤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에 한국군 한 명의 유해가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한글이 적혀 있는 이곳에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군 한 명과 베트남인 한 명을 묻었다는 것입니다. Cách ta không biết mà cầm cái đai C1. 잠깐만요. 자신의 말을 확인시키려는 듯 당시 한국군의 흔적이라며 보여주는 마을 사람. 그런데 한국 대사관 측은 정황상 이곳에 한국군의 무덤이 있을 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얼마 있으면 이곳은 골프장으로 개발되어 파헤쳐지게 된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는 더 이상의 추가 실종자는 없으며 따라서 남아있는 한국군 유해는 한 구도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입니다. 70년대 당시 우리 정부의 자국민 보호의식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을까요?
73년 3월 27일자 국무회의 기록을 보면 주월 한국군 실종자는 전투 중에 발생한 행방불명자가 아니고 모두 자의에 의한 탈영자로서 일부는 북한에서 방송한 사실이 있고 나머지도 범법 도주자들이므로 주월 사령부는 이들을 포로로 간주하지 않고 있으며 송환 요청을 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실종자는 자의에 의한 탈영자이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지 보호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당시 실종자는 모두 탈영자나 범법자였을까요? 월남을 정부에서 국방의 임무를 마치기 위해서 정부에서 보냈으면은 월남까지 보냈으면 거기서라 모든 그 잘못된 일 있으면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지. 그걸 개개인한테 돌려가 월북했다. 이게 하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66년 9월 북한에 월북했다는 비둘기 부대 소속 안학수 하사. 실종되기 한 달 전 휴가를 함께 보냈던 삼촌은 조카가 월북했을 리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진 좀 찍고 일을 갔다가 나는 이제 온다고 그 이튿날 낸 우리 부대로 귀국하니까네 먼저 가갖고 기다려라고 내 뒤에 갖고 나가고 이러고 딱 가고 이제 나는 귀국해갖고 부대 근무 마치고 한국 딱 귀국해갖고 보니까네 도착하려면 형님 뭐 전화 그리고 니는 학순 안 데려고 니 혼자 오나고 생 난리지고 울으시면서라 막 그러는데 내가 처음 알았다고 그때. 그리 내보다 먼저 간다고 그래 놓고 내하고 그것을 만나고 헤어지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름 없나? 안하사가 북한에 있다는 것을 가족이 안 것은 지난 67년 3월 대남방송을 통해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고 얘기를 해줬다고. 아, 그 아들이 뭐 월남 갔다 가더니 북한에 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어른이 그놈을 들으려고 계속 다 들었어요. 아버님이. 듣고 이제 알았지. 음성이 뭐 더 확실하게. 베트남전 당시 장교였던 김영시 씨. 그는 안하사가 북한에 있다는 증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첩보 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모았다는 북한 선전용 전단. 거기에 맹호부대 박성열 병장의 사진과 함께 안하사의 이름이 같이 실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하사가 북한에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가족들이 입은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현생을 하시다가 애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사표냈잖아요. 교육자로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애들 국민학교 애들 가르치는 교장 선생님이 그래 아들이 이북에 갔다 그 소문이 나가고 그 있는데 건물 하겠습니까? 그래 정령도 안 되셨는데 자진 사표를 내셨다고요. 그러나 가족들은 곧 귀국하겠다는 편지까지 쓴 안하사가 자진 월북했을 리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알아야 뭐 어떻게 예를 들어 넘어가려고 해도 무슨 알아야 넘어갈 거 아닙니까? 모르면 못 넘어가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무슨 루트를 알아야 뭐 이북을 가든가 미국을 가든가 소련을 가든가 갈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고 생판 모르는 군인들이 그거가 어떻게. 실제로 베트남에서 북한까지 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호치민 루트를 통해 북베트남까지 간 뒤 거기서 또다시 중국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월맹군의 포로가 되어 잡혀있다가 캄보디아를 통해 탈출한 박정환 씨. 그는 월맹군의 모진 고문과 함께 북한으로 갈 것을 강요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양자택일 죽든지 안 그러면 북한에 가든지 너는 가면 북한에 가면 태권도에 아버지 될 수 있고 너는 내가 그 가족 상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이 하니까 독립운동 영웅이라는 사소는 다 대우를 한다. 너는 나이가 젊으니까 가라. 이북에 가면 편하게 살 건데 바로 이야기하고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당시 월맹군 간부였던 Quyên 씨는 한국군 포로에 대해 조심스럽게 알려주었습니다. Từ trên xuống, ví dụ thế, thì đó là cái cách làm việc như thế. Thì đó là việc thứ nhất, việc thứ hai là
chú cứ nói một điều là những cái điều mà chú trao đổi hôm nay với các phóng viên của hãng SBS này. Đấy thì là nó chỉ có giá trị trong cái nội dung của cái buổi làm việc hôm nay thôi, tức là để là có thể gợi mở và tìm được điều gì đó về những người lính Nam Triều Tiên bị mất tích ở Việt Nam. ngoài ra không sử dụng vào bất kỳ một mục đích nào khác nữa. không một sư đoàn. 그는 상부로부터 한국군을 포로로 잡으면 북한군 측에 넘겨주라는 지시를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Ở phía Bắc Triều Tiên, phía Bắc Đường là chúng tôi có một cái bộ phận là của Bắc Triều Tiên, nhưng mà ông nằm trên núi cao chứ. Đấy. Cho nên là không đem về được đâu. Ông đấy là ông bảo đem về đấy, nhưng mà chúng tôi bảo là không thể nào đem về. Đem về được là thì cũng rất quý, cũng thành tích đấy. Bởi vì mà cũng cần, bạn cũng cần. Vì là ông Bắc Triều Tiên là bạn của chúng tôi trong chiến tranh, cho nên là ông cũng muốn có thông tin về Nam Triều Tiên. ông cũng rất động viên. 실제로 당시 베트남에서는 한국 군인들을 포섭해 정보를 얻어내기 위한 북한 공작원들의 활동이 활발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나사가 있던 비둘기 부대의 통역관이었던 사람으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월남에 있는 월남의 높은 분하고 사지라 갈 때 민병대의 경찰이나 국내나 높은 분들하고 통역을 할 때에 제가 들었던 거는 이건 지금 뭐 극비사항이 아니니까 제가 그때는 사실 그대로예요. 근데 아마도 이게 이북의 공작원이 내려와서 우리 부대에 얘를 이걸 납치해갔구나. 아, 그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해주셨어요. 납치된 것 같다. 납치된 것 같다. 이게 자진해서 간 게 아니라 납치해서 간 거. 납치됐다는 안학수 하사. 그러나 그는 무단 이탈과 자진 월북이라는 이유로 현재까지도 수배자 명단에 있습니다. 월남까지 보냈으면 거기서 모든 그 잘못된 있으면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지. 그걸 개개인한테 돌려가 월북했다. 이게 하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정부가 인정하는 실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사 안학수, 무단 이탈, 북한 체류 추정. 병장 박성열, 경계근무 중 무단 이탈, 북한 체류 추정. 대위 김인식, 외출 중 행방불명, 북한 체류 추정. 하사 정준택, 무단 이탈 후 행방불명. 그런데 우리는 이번 베트남 취재 과정에서 정하사에 관한 새로운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그 전단, 피라 쪽에서 봤던 그 한국군의 소속 부대는 어디였나요? 주월 한국군 사령부 법무부에 소속된 하사였어요. 아니, 글쎄, 내 그 친구하고 뭐 한두 번을 같이, 버스를 같이 타고 같이 다니는 게 아니라 바로 또 옆에 콘서트 있었으니까. 그의 말이 맞다면 정준택 하사 역시 북한 체류 추정. 그렇다면 전체 실종자는 탈영 후 유해가 미확인된 채 조사 처리된 이용선 안상희 씨를 포함 총 6명입니다. 주월 한국군 실종자는 전투 중에 발생한 행방불명자가 아니고 모두 자의에 의한 탈영자로서 일부는 북한에서 방송한 사실이 있고 나머지는 범법 도주자이므로 주월 사령부는 이들을 포로로 간주하지 않고 있으며 송환 요청을 제기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견해. 정부가 실종자라고 밝힌 이들 6명 가운데 자진 월북을 했거나 탈영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 6명의 실종 경위나 이후 행적에 대해서 정부가 철저하게 조사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개된 문서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포로와 실종자 문제에 대해 무관심했던 상황에서 세상에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민간인 실종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73년 2월 2일 미국이 우리 정부에 보낸 외교문서에 처음으로 민간인 실종자가 언급됩니다. 김성모, 김흥삼이라는 이름과 생년월일은 물론 피나 밀씨까지 자세히 나와 있는 문서. 김흥삼 씨 가족은 68년 당시 건설회사 기술자로 파견되었던 남편의 피납 소식을
라디오를 통해 들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6월 29일 날 통화이고. 지금도 그날 그 방송국에서 전화하실 때 나 김흥삼 이러면 벌써 심장이 뛰는 김흥삼 그러면 거예요. 논의 말을 못하겠다고 너무 뛰니까. 김 씨와 관련되어 경찰로부터 연락이 온 것은 지난 81년 단 한 번뿐. 우리한테 이제 연락하기를 외사기로 나와라. 나갔어요. 나갔더니 김흥삼 씨가 재상국에서 가족을 찾아낸 거야. 그러니까 재상국이 어디냐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모른다. 근데 이북에서 넘어온 게 확실한 것 같다. 그러니까 연락이 오면은 우선 자기들한테 연락을 달라 그러더라고. 그러니 이 전화벨만 울리면 사람이 심장이 멈추는 거라고 그죠? 아, 죽었다고 발표났는데 우리는 죽었다고 발표가 났지만 실상은 안 죽었다고 생각하고 산 거거든. 우리도 지금까지도 우리 눈으로 못 본 거니까 그냥 지금도 살아있는 걸로 그냥 우린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그 후 경찰의 전화가 사실은 유해 발굴을 위한 미 국무부의 문의 전화 때문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난 뒤 더 이상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73년 미국으로부터 한국 민간인 사망자 명단을 받았을 때에 우리 정부는 유가족들에게 왜 연락을 못했던 것일까? 당시에 그 실종자들의 가족들하고는 연락을 좀 취하셨어요? 외무부에서? 저요? 당연히 취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실종자 가족들한테 그 실종자들이 어떤 상황입니다 라고 조사를 하셔가지고 연락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그걸 다 국방부에서 다 한다니까. 국방부에서. 그런 것도 국방부에서 다 한다고요? 국방부에서 하고는 안 그러면 딴 데서 했겠지.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 지금. 민간인 실종자 문제는 군에서는 전혀 관여는 안 하신 거예요? 그렇죠. 알라고 할 것도 없고. 그 다 여권들 가지고 하니까 그 통제는 전부 대사관에서 하지 않아요. 우리 군에서야 그 여권 통제 민간인 하나 안 하지요. 민간인 실종자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뿐 아니라 기본적인 통보조차 해주지 않았던 정부. 그런 우리 정부는 미군 포로 가족이 보낸 문의 편지에 대해선 청와대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관심을 표합니다. 납치된 날 사망했다는 김흥삼 씨. 취재팀은 문서에 나와 있는 좌표를 근거로 김 씨가 실종된 곳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무슨 단서가 남아있진 않을까? 30여 년이 훨씬 더 지난 지금 혹시 유해라도 찾을 수 있을까? 여기요. 아까 우리 그 고무나무밭 있죠? 거기서 2km 지점이라고 그랬어요. 붕따오에서 귀노아로 향하는 도로. 바로 지난 68년 6월 26일 김흥삼 씨가 실종된 장소입니다. Có cầu khác nữa. Không tên. Không biết ta lấy hết chưa? Lúc trên chỗ ta đang làm mà cái vỉa hè nè, trên chỗ mà nó đang. 올해는 마을 주민의 도움으로 이름 없는 무덤들이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화려한 색깔로 장식된 무덤들과는 달리 단순히 돌과 흙으로 덮여있는 이름 없는 무덤들.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가족의 품에 가지 못한 채 남의 땅, 남의 나라에서 이름 없는 무덤으로 혹시 김흥삼 씨는 이곳에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노이에 있는 미 육군 신원 확인소에도 문의해보았지만 민감한 사안이라며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이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5년 정도 집중해서 추적하면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5년이면 그의 유해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 과연 누가 찾을 것인가? 이것은 고스란히 가족의 몫일까? 다 살았지 뭐. 다 살았는데 죽는 가족은 그냥 미친 못 찾아.
집을 나 죽지 않은 한 떠나요. 못 떠난다.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베트남에서 실종된 아버지의 유해를 찾았다는 박철기 씨. 그 역시 미 육군 신원 확인소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베트남에서 미군 유해를 발굴하던 중 박 씨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유해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2001년에 여기 미군 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군 부대에서 연락이 와갖고 뭐라고 연락이 왔습니까? 당신 아버지의 유해로 추정되는 그 유해가 조금 남아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러고 1년 후에 연락이 왔어요. 동일하다. 67년 12월 헬기 사고로 실종된 뒤 35년 만에 미군의 도움으로 고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고 가구식 소령. 이제 거기서 이게 아버지 유해다 하고 딱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눈물이 나더라고요. 대퇴부 뼈 딱 얘만큼 있었는데 그 대퇴부 뼈만 남았어요? 네. 요 허벅지 뼈고 조금 남았더라고요. 한 20cm 될란가? 요게 이제 아버님 유해 찾은 그 당시에. 비록 뼈 한 조각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유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는 자신의 소원을 이뤘다고 말합니다. 저는 참 소원이 그거였거든요. 어차피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거고 못 찾았고 했는데 어떻게 그 내외다 비석이라도 하나 세울 수 있었으면 그게 되게 됐으니까 난 더 이상 소원이 없고 또 그 옆에 이제 어머니 같이 나중에 안장할 거니까 그걸로서 저는 만족합니다. 박 씨는 아버지의 유해를 찾은 것을 행운으로 여깁니다. 아버지가 미군들과 함께 실종되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군을 찾다 보니까 공안에 동양인이 한 명 있다. 그럼 그 당시에 누가 탔나 찾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 아버지 이름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찾게 된 거죠 케이스가. 만약에 그렇다면 미군하고 함께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베트남전 종전 30주년. 미국은 지금까지도 베트남에서 숨진 자국민들의 유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역시 그들의 실종자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미군이 지금도 6.25 전쟁 때 유해 발굴하느라고 자꾸 찾고 다니고, 아직도 베트남에서 미군들은 유해를 찾고 있고 실종자를 찾고 있고. 그런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데는 그만큼 그 어려운 그 전쟁이라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젊은이들이 돌격 앞으로 명령이 났을 때 과연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겠는가? 내가 어디에서 죽더라도 좀 유해라도 우리 가족 속에 가족을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신념 없이는 앞으로 못 나갑니다. 우리는 베트남전 한국인 실종자의 문제를 취재하면서 혹시 이들의 존재가 묻혀진 것이 어떤 정치적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우리는 더 부끄러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전 한국인 실종자는 다만 정부의 무관심 때문에 그냥 잊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 육군 신원 확인소의 경우 연구소 안에 40-50년 된 아주 오래된 유해까지 보관해 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베트남전 종전 30년. 여전히 정부는 이미 밝혀진 6명 이외에 더 이상의 실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혹시 더 이상의 포로나 실종자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다만 찾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요? 일산에 사는 최영 씨. 그녀는 오빠에 대해 관심을 가져준 건 우리가 처음이라며 반가워했습니다. 고1 이나 고2. 그거는 제가 요분이에요. 여기 오빠예요. 그녀의 오빠 민경윤 씨 역시 67년 기술자로 베트남에 파견 나간 지 일주일 만에 피납되었습니다. 가서 일주일 만인가? 일주일 됐을 거예요. 1월 7일 날 갔으니까. 거기서 한국 저기 일반 민간인, 군인이 아니고 민간인, 이제 민경윤, 이기룡 누구누구 쭉 나오더니 매트공에게 납치당했다. 그녀는 오빠가 실종된 뒤 정부에 여러 차례 민원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매번 느끼는 건 실망감뿐이었습니다. 정부에서 너무 소홀했어. 솔직히 제가 생각하는 판단, 정부가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당시는 뭐 전쟁 다니시니까 베트남이. 지금이라도 그러는 게 신문에 나면은 좀 하다못해 전화라도 해줄 수 있잖아요. 아무게 전혀 제가 찾아가도 모른대요. 그런 거는 뭐 알아서들 왔어요. 그리고 그 실종된 가족들 제가 기억을 못하지요. 그 모임이 있을 거 아니냐고. 거기 가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속으로 뭐 이래? 요즘 그녀는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합니다. 자식의 생사 여부조차 몰라 애태우는 노모의 모습을 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제가 포도블록에 이렇게 했는데 무슨 소리가 나서 문이 조금 열렸길래 그랬더니 하나님 내 승 끊어지기 전에 우리 아들 소식 듣게 해달라고. 그게 내 소원이라고. 그리고 며칠 뒤 혈압약에 의지해 살던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우리가 찾아갔을 때 어머니는 일주일째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하던 경훈이 오빠 인터뷰하러 오셨어. 방송국에서. 엄마 내가 대신 할게. 응? 엄마가 그동안 찾았잖아. 보고 싶다고. 엄마 오빠도 이제 9월이 방송되면은 기쁜 소식 올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 그거 간직하고 있을게. 엄마 염려하지 마. 이제 응? 보고 싶은 사람 소식 들었잖아. 제일 보고 싶어하는 사람. 아들 얘기를 하자 의식불명 상태에 있던 어머니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이제 어디에 하소연할 틈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은 아들의 실종. 그렇게 한 가족의 고독은 30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